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성교육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볼 주제는 우리는 성적인 존재입니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선 성교육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 몇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로 수업을 함께하는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 주세요.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 아시죠? 다음으로 지금 내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이 변화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변화하는 모습이 조금 쑥스럽고 당황스럽더라도 모두가 겪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교육을 한다고 하면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키득키득거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진지하게 수업에 임해주세요. 여러분은 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남녀, 야동, 사랑, 사정, 연인, 교제, 성관계, 좋은 것, 믿음, 생명, 월경, 콘돔, 몽정, 배려 등등 아주 많은 것이 떠오르죠. 여러분, 이렇듯 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삶과 인생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두 성적인 존재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성교제, 결혼, 임신, 출산 같은 중요한 일들을 겪으며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에 대해 바르고 정확하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 차시에 걸쳐 배울 성교육은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성에 대해 다양한 것을 알려주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면서 성적인 측면을 어떻게 경영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탐구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기의 성적 변화에 따른 대처 방법, 건강한 섹슈얼리티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사춘기로 접어들며 몸에 변화가 생기는 친구들 많죠?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몸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뇌 가장 한가운데에는 콩알 정도 크기의 뇌하수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뇌하수체에서는 여학생의 난소, 남학생의 고환에 시그널을 보냅니다. 바로 성선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난소와 고환에서 성호르몬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난소와 고환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으로 인해 난소에서는 난자가 배출되기 시작하고요. 고환에서는 성숙된 정자가 사정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2차 성징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2차 성징을 거치고 있죠. 여러분들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남학생, 여학생 공통적으로는 이마나 볼에 여드름이 생기고 겨드랑이에 털도 나고 음모도 나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목소리가 변하는 변성기도 겪고 있을 텐데요. 여학생들은 변성기가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여학생들도 변성기를 겪고 목소리가 조금 변하게 돼요. 그리고 여학생들은 유방이 발달해서 속옷이 하나 더 늘었죠. 골반이 커지고 생리도 시작했을 거예요. 물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성징은 개인별로 시작되는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자, 남학생들은 어떤 변화가 있죠? 고환과 음경이 커지고 턱에는 수염이 나기 시작해 면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사정을 하게 되죠. 자세한 건 다음 페이지에서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은 여성의 생식기를 그린 그림이죠. 모두 잘 알고 있겠지만 여성의 생식기의 정확한 명칭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좌측 그림부터 보면
여자들의 몸속에 있는 생식기입니다. 난자가 자라는 공간인 난소, 배란된 난자가 이동하는 난관, 수정란이 착상하고 아기가 자라는 공간인 자궁, 요즘에는 자궁이라는 단어와 함께 포궁이라는 단어도 쓰이니 둘 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궁 아래에 질이 위치합니다. 우측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성의 몸 외부에 있는 생식기죠. 가장 위에는 음핵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아래에는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 그 아래에 생리혈이 나오고 출산하고 아기가 나오는 곳인 질이 위치합니다. 설마 소변이 나오는 것과 월경을 하는 곳이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는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생식기를 둘러싸고 있는 솜순, 대음순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학생들이 2차 성징을 겪으며 어떤 성적인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배란입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이 월경을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배란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배란이라는 건요, 여성들이 태어나면서 자궁 옆에 난소라는 곳에서 수만 개의 원시 난세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사춘기와 2차 성징을 거치면서 원시 난세포가 성숙하면 난자가 되고 이 난자가 한 달에 한 개씩 배출되어 난관으로 천천히 이동하는데 이것을 배란이라고 합니다. 난자가 배출이 된다는 것이죠. 보통 생리 예정일로부터 14일 전에 배란이 되고 이 시기는 임신이 가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 배란은 여성의 생리 예정일에 정확히 14일 전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즈음 배란이 되고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좀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하고요. 난자는 나팔관에서 이틀 정도는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음은 월경입니다. 여성들의 자궁 안의 내막은 임신을 대비해서 도톰하게 유지가 되는데 자궁 안에 수정란이 착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신 가능성이 없으니까 배란이 되고 14일 이후에 도톰해진 자궁 내막이 허물어집니다. 이것을 월경이라고 해요. 월경 주기는 평균적으로 25일에서 32일 정도 되고 좀 더 짧거나 긴 경우도 있습니다.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죠. 간혹 남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면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 건 잘 아는데 정말 딱 하루 하는 걸로 아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시작하면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린다고? 쓰러지는 거 아니야?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봅시다. 누군가 질문을 자, 딸기 주스로 예를 들어볼까? 라고 하네요. 생리할 때 흘리는 피의 양은 평균 10ml짜리 스푼으로 약 3개 반 정도. 그럼 대략 35ml? 생각보다 적네? 그런데 생리 때 흘리는 피 속엔 떨어져 나온 자궁 내막도 섞여 있기 때문에 양이 많게 느껴지게 되지. 아, 딸기 주스에 풀어놓은 딸기잼과 같은 상태구나. 그래. 그러니까 작은 핏덩어리 같은 것이 있어도 놀라지 마. 응, 알았어. 잘 보셨죠? 생리의 양은 한 달치, 그러니까 3일 하는 사람은 3일, 5일 하는 사람은 5일치 이렇게 모두 합해서 한 30cc에서 50cc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요구르트병 하나보다 좀 적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죠? 그리고 생리할 때 여러분들 핏덩어리들이 나와서 당황한 적 있죠? 생리를 하면 자궁 내막과 점액이 같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렇게 덩어리째 나오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혹시 생리량이 너무 많고 생리할 때마다 어지러운 친구들은 간혹 빈혈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빈혈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여성들의 생식기 관리는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하고 있겠지만 꼭 지켜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식기를 늘 청결을 유지하고 용변을 본 후에는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그리고 생식기를 씻을 때는 비누를 쓰지 않고 매일 따뜻한 물로 씻어줍니다. 왜 비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 생식기의 질 부분은 산성으로 되어 있어서 각종 균의 침입을 막아주는데 비누는 알칼리 성분이죠. 그래서 비누로 씻게 되면 산성의 힘이 약해져서 균으로부터 보호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월경 중에는 생리대를 자주 교환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성의 성적 변화, 생식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지금부터는 남성의 생식기, 신체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성 신체 내외부의 생식기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확한 명칭 잘 알고 있나요? 우선 우측 아래 고환부터 보겠습니다. 고환에서는 정자가 생성이 되죠. 지금 그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고환 바로 윗부분이 부고환인데 여기서 어린 정자들이 성장과 성숙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 속 노란색 길인 정관을 통해 성숙된 정자들이 이동하여 전립선 속에 정자들이 머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소변을 보고 정자들이 사정되는 통로는 한 군데입니다. 바로 요도죠. 여성들은 생리혈이 나오는 곳과 소변이 나오는 길이 달랐죠. 그렇지만 남성들은 소변이 나오는 곳과 정액이 나오는 길이 같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고환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음낭, 그리고 페니스라고 불리는 남성 성기의 정확한 이름은 음경입니다. 다음은 남자 청소년들이 2차 성징을 거치며 겪게 되는 현상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발기입니다. 남학생들은 모두 잘 알죠. 발기란 성적 자극이나 가벼운 외부 자극을 받을 때 또한 아무런 자극 없이도 음경에 평소보다 혈액이 많이 몰리면서 단단해지고 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측 그림에 보면 원래는 음경이 아래로 향하고 있다가 발기가 되면서 커지고 위로 올라간 모습 보이시죠? 이러한 현상을 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흥분되고 발기가 된 상태에서 정액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을 사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발기가 되면 무조건 사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은 여성들의 생리와는 다르게 본인이 스스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또 사정 중에는 몽정, 유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남학생들은 첫 사정을 거의 몽정으로 경험하죠. 자면서 야릇한 꿈을 꾸며 자신도 모르게 사정하는 것을 몽정이라고 하고, 유정은 낮에 일상생활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정액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남자들의 생식기 관리입니다. 남학생들은 생식기가 외부로 나와 있으니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가능하면 타이트하게 조이는 바지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넉넉한 바지를 입는 것이 좋고요. 더러운 손으로 생식기를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씻을 때는 포피를 뒤로 잡아당겨서 기도 아랫부분까지 깨끗하게 씻어주도록 하고 외부 생식기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하다가 부딪혀서 엄청 아픈 경험을 한 친구들 있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적 변화에 따른 대처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시도 때도 없이 야한 생각이 나는 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고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적 욕구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춘기에는 2차 성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성적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옆에 사람의 머리 사진 보이시죠? 가장 중앙의 변형계라는 부분에서 식욕, 성욕, 수면욕 같은 욕구와 정서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성욕구를 인간 뇌의 대뇌 피질에서 이성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또 성적인 욕구가 있을 때 취미생활이나 운동 같은 신체 활동이나 자위행위로 조절할 수도 있고요. 자위행위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지만 어떤 행동과 행위를 할 때에는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때와 장소와 대상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마지막 주제입니다. 건강한 섹슈얼리티 형성하기인데요. 자, 여기서 누가 질문을 해요. 선생님, 섹슈얼리티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섹스랑 다른 건가요? 라고 말해요. 네, 답은 다르다입니다.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성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성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을 뜻해요. 남녀의 신체적, 생리적인 특징, 즉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타고난 생물학적인 성 있죠? 그걸 섹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젠더라는 것은 사회 문화적인 성을 말합니다. 가령 여성답다, 남성답다 또는 사회적으로 여성, 남성에게 기대되는 성 역할 같은 것들, 즉 후천적인 성을 젠더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개인의 성 행동, 각자의 성 가치관,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감정, 신념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 섹슈얼리티입니다. 이 섹슈얼리티는 우리가 여성, 남성으로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사랑과 애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받아들이는지 등 성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성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관심을 가지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 각자 자신의 성 가치관도 정립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성 행동에도 영향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자신과 타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을 그저 야하다, 부끄럽다라고 터부시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개개인이 건강한 섹슈얼리티를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성적인 변화의 속도와 성 욕구의 많고 적음은 개인 차이가 있어요. 생리를 좀 일찍 할 수도 있고 병성기가 좀 늦게 올 수도 있는 거죠. 또 성적인 욕구에도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준과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또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다음, 자신의 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자신의 성 욕구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이라는 것에 대해 나 자신은 어떤 태도를 가질지, 그리고 어떤 성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성에 대해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태도를 가지고 어떤 성 행동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이고 여러분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따라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학습할 다양한 성에 대한 교육들을 통해 나에게 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자세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수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제 1과 과제 2의 생각을 정리하여 A4 용지 한 장 분량, 두 가지 과제를 합해서 한 장 분량으로 작성해서 오늘 자정까지 클래스룸에 업로드하기 바랍니다.